잠수대교가 보여요. 반포대교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막 상태가 좀 멀쩡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거동도 엄청 불편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혹시 좀 나가 있고 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저쪽이네. 곳곳에 있네. 뭔가 취해 있네 다들. 이게 단순히 노숙자라고 하기엔 저기 뭐 경찰이나 공무원도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좀 이상한 사람 많아 진짜. 진짜 다 이상해. 취하셨나봐. 아 저러는 굳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막판에 이렇게 저쪽에 가면 저쪽. 그런 경찰 같은 분도 공무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총을 차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카메라는 총보다 강하다고 해서 참이 광고 갑자기 이거 언제부턴가 10년 전에 보신 것 같아요. 약 1k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한국에 엄청 오나 보다 백종원. Day off. Tomorrow start tomorrow. 아 홀리데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왔는데 기타를 치시는 분이 있네. 뭐가 그렇게 신나셨을까? 치안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 남대문 종합시장 온 것 같다 보니까 방송 장비 마이크도 있어. 배드민턴 채. 우리는 그냥 쿠팡 이런 걸로 사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바로 사는 게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 조명 이런 게 왜 많지? 조명을 쓸 일이 많나? 아 이게 심카드 같은 건가 보다. 사람 진짜 많아. 홍콩에서 온 데 중에 사람 제일 많은 것 같아. 저 집에는 뭐야? 기념품인가? 뭐 아니면 미중 집에? 심카드를 왜 굳이 사는 거지? 프리페이드 같은 건가? 돈 내고 이제 낸만큼 쓰는. 어르신을 모여있는 공상은 약간 종로적인 끝자락한 생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가 을지로 약간 이 느낌. 출퇴근길이라서 혼잡한 거 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이 산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방까지 왔는데 다들 이렇게 한국술 먹고 세상이 이렇게 됐어. 폴리스 경찰 와 있네. 홍콩의 밤은 제가 처음 실감하는데 세븐일레븐에서 이제 소주 먹고 소주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병자 타고 이런 모습은 테슬라도 진짜 많아요. 지금 중간에 탑골공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 가끔 있긴 한데 홍콩에 완전히 적응을 했어. 마스크 빼고 여긴 야외 마스크도 하라고 권유를 해버리니까 사회의 규범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일 같은 것도 해주시고 한국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좋아. 여기가 이제 상시예요, 상시. 소주 먹어. 와. 도둑시장 같은 그런 거 하는 거 같고 물건 같은 거, 음식 같은 것들 서로 소소하게 나눠서 파는 거 같고 낮잠도 주무시고 간식도 드시고 카드도 드시고 댄스 타임. 세상에 없던 자동차에 도전했을 때 내구성의 한 제가 한 비만 치료를 20년 정도 했었는데 무조건 굶는다고 내장 지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거기다 또 마른 비만이 동반된 내장 비만은 더 심각합니다. 이 지방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될 때까지 한두 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고스란히 음식들이 내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요. 중년의 여성분들이 오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이는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내장 비만이 상당히 많고 환자 본인도 나는 배만 나왔어요 라고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분들을 흔히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육은 적고 뱃속에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체지방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피하지방이고 하나는 내장지방인데요. 피하지방은 이렇게 손으로 몸에 어디든지 잡았을 때 손에서 잡히는 부분이 피하지방입니다. 이 피하지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죠. 하지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모상은 좀 문제가 있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피하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장지방은요. 우리 뱃속에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지방을 말하는데 얘는 보정 속옷을 입는다든지 허리띠를 꽉 매면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외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내장지방입니다. 문제가 뱃속에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 지방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자면 혈관을 타고 다녀서 혈관 속에 끼게 되면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간에 가서 침착이 되면 지방간이 생기죠. 여러 가지 몸에 대사질환을 일으켜서 인슐린 저항성, 당뇨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각하게는요 심근경색, 뇌졸중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내장 지방입니다. 굶는 것은요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데 굶으면요 거꾸로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원에서 보면 몇 끼를 굶는 분들이 가만히 누워만 계시잖아요.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운동을 못하게 되죠.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근육이 줄고 지방이 줄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방식의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굶는다고 내장 지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 내장 지방이 좀 더 잘 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더 빨리 소모가 됩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건요 통곡, 알곡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갈아낸 탄수화물. 예를 들자면 빵, 떡, 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잘게 부서져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섬유질이 다 파괴가 돼요. 이 파괴된 섬유질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먹게 되면 첫 번째 맛있죠. 그래서 아주 달콤하니까 많이 먹게 되고 이 소화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중으로 빨리 포도당이 퍼지게 되죠. 그러면 이 혈중에 올라온 포도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췌장에서 또 인슐린이 나와서 잡아내리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이때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주로 폐경기 전 여성 같은 경우들은요 피하지방으로 먼저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런데 폐경기 후의 여성 또는 남성들은요 대부분 복부에 내장 비만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젊었을 때도 살이 쪄도 배가 나온 비만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들은 이제 폐경기 후가 되면요 젊었을 때 찌지 않았던 뱃살이 점점점 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뱃살을 빼는데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통곡류라든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흰빵보다는 통밀빵, 통밀빵, 흰밥 백미보다는 잡곡밥 그리고 현미밥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먹는 순서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이 쭉 올라갈 때 이제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첫 번째는요 야채를 먼저 드시고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요. 세 번째 이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셔야 혈당을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상당히 좋은 내장 비만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췌장을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뭐 아침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24시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은 12대12 단식이다 그러면 12시간은 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12시간은 먹지 않는 시간이다. 공복 시간이다라고 봤을 때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우리 췌장은 쉬게 됩니다. 인슐린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이 쉬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뱃살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간헐적 단식은 뱃살을 줄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내장 지방을 뺄 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가 근육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운동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복에 운동을 하면요 포도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을 쓰게 되면 내장 지방을 빨리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 유산소 운동, 공복 근력 운동도 추천을 드려요. 단 당뇨병 환자라든지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공복
하시거나 좀 고강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은 식사 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설렁설렁이라도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약 왜 그러냐면요, 시속 우리 80km 한국 사람들한테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될 때까지 한두 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식사를 하시면 이 혈당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요. 19, 30분, 1시간 최후에 2시간 이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잘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천천히 걸으시거나 산책을 하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혈당이 쭉 올라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에 쭉 평형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요, 식후 걷기예요. 식사 후에는요,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이제 배가 안 아프다면 속도를 좀 올리셔서 속보를 좀 걸으시고, 할 수 있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좋고요. 저녁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TV 보지 마시고 재활용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주방일을 한다든지 해서 아내분들에게도 점수를 좀 따시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 쓰레기 약 버리고 천천히 걷다가 1km 들어온다, 천호대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분기점에서 같아요. 천호사거리, 천호대교, 광나루 한강공원 방면 스트레스 오른쪽 폭식이 도시고속도로 상당히 출구입니다. 중요한 내장 비만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몸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티졸은요,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서 꼭 필요하게 생성된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위기 상황 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시 인류가 추위에 시달리거나 동물에 쫓기거나 이런 상황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방을 축적시키는 약 500m 역할을 했어요. 내 천호대교 몸을 보호할 때 분기점에서 찌기 위해서 천호사거리, 지방을 아주 깊숙한 곳에다 계속 축적을 했죠. 그것이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이제 추위와 기아에 시달릴 일은 별로 없지만 상사에게 시달리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예전 동물에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릴 때 스트레스와 현재 상사에게 혼나던 이런 스트레스 길동 우체국 경고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천호대교입니다.